안녕하세요. 그림으로 만나는 세상 진지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데 그건 다음에 그려보기로 하고요. 일단 마블 코믹스에서 등장인물 중에 하나, 아이언맨으로서 천하무적 천하의 재수없는 마블 코믹스의 등장인물 아이언맨으로서 천하무적 아이언맨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아마 제가 마블 영화는 전부 봤을 거예요. 이런 종류의 영화 캐릭터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이언맨은 어벤져스 멤버이기도 하고 과학적인 강화 장비를 만드는 것이 거의 항상 토니의 몫이죠. 여성 팬이 많은 히어로라고 합니다. 잘생긴 외모와 천재적인 두뇌,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완벽한 것과 속은 여리고 고독하며 많은 문제의 약점들이 또 고통적인 매력적인 내면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재산이 많은 게 또 한몫하죠. 수십 년 이상 연재되면서 공식적으로는 스토리가 이어져온 버전들은 물론 평행세계나 리메이크, 다른 코믹스서부터 해서 애니판, 게임판, 그 외 여러 믹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66년도 클래식 애니판은 주제가가 매우 유쾌합니다. 이 주제가 멜로디는 실사판 아이언맨 극 중에도 흘러나와요. 오케스트라 버전, 핸드폰 벨소리 버전 등 찾아보는 것도 묘미일 거예요. 슈트에 의존하는 히어로다 보니 슈트를 착용하지 않은 맨몸 상태의 파워는 지능을 제외하면 거의 그냥 일반인 수준이에요. 아이언맨 슈트의 리펄서건은 헐크, 토르에게도 무난하게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아이언맨 슈트의 근력은 토르랑 거의 비슷한데 실제 고전 시절에는 토르랑 이제 팔씨름했는데 비둥비둥했어요. 방어력은 초신성급 공격에도 견디는데 가능하고 스퍼필드는 헐크 주먹도 견딜 수 있습니다. 반응 속도가 상당히 일품이에요. 나노세컨드 반응 속도에도 아주 여유롭게 날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이자 주식회사 스타크 인더스트리 총수이자 오너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를 갖다 버리고 일주일 만에 자기가 원하는 가치의 기업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다가 부자예요. 초기 코믹스에 등장했던 버전, 재미있는 사실은 아이언맨 슈트는 토니의 개량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줄수록 기능도 늘고 향상되는데 과거 연재되는 고전실의 구형 아이언맨 슈트를 좋아하는 팬층도 있습니다. 덤으로 갑옷 덕후예요. 갑옷만 무려 52개. 거기서 이제 헐크버스터 3개, 토르버스터 3개, 그 다음에 액체로 만들어지는 갑옷, 그 다음에 고중력 사양, 수중 전용, 우주 전용, 극 좋은 사양, 스텔스 기능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바리에이션이 있어요. 나중에 노모노스 본이 자기 갑옷을 어떻게 버릴지 몰라가지고 갑옷 창고를 폭파시킬 때 눈물을 보이게 됐다고 합니다. 보이게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 제가 그래 봤어요. 참고로 스파이더맨에게 아이언 스파이더 코스튬 선물할 때는 문제점을 고치고 추가 기능에 따라서 한 게 반나절 만에 버전 2를 갖다가 들고 왔죠. 수트에는 일단 근력 강화, 비행 능력, 이런 무기들이 있고, 하여튼 변형도 가능하고 핵폭탄도 막아내는 보호막 생성하는 갑옷도 있어요. 그리고 1편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것에서 자력을 통해서 적의 무기를 반사해내는 기술도 있었습니다. 11호 때 모습을 보면 그냥 맨몸 싸움 실력도 방패를 버린 캡틴하고 치고받는 정도는 돼요. 캡틴에게 무술 교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영화에서 또 한국어도 할 줄 압니다. 고스트를 서울로 보낼 때 안녕 유령 이렇게 한국어로 말해요. 그리고 토니는 한국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한테 가장 중요한 고객 국방부에서 인터뷰 중에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스타크 센티널, 이게 스마트 지뢰인데 이게 대부분 우리나라 DMZ에서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와서 술 마시는 일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적의 공격도 피하지 못하고 실수가 있었는데 오베디아 스탠의 음모로다 노숙자 신세를 전략하자마자 다시 그냥 빠져나오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술을 거의 안 먹나 봐요. 최초의 아이언맨 갑옷의 모습은 이제 워낙 무겁고 걷는 것도 힘든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오래 사용했던 건데 오베디아 스탠하고 싸웠을 때 했던 아머고요. 그다음에 모델 7 아머가 이제
여러 가지 성능이 있던 거고, 저도 이 모델을 좋아합니다. 그다음 아직 영화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블리딩 엣지라는 게 있는데, 토니 스타크의 이제 뼈 속에 있다가 정신적으로 불러내서 이제 장착할 수 있어요. 이 아머를 입고 레드 헐크를 이긴 적이 있답니다. 영화하고의 모습은 차이가 많아요. 장난기 같지만 속으로는 이제 약한 면이 강해가지고, 스파이더맨이 이제 자기 정체를 갖다가 숨기는 걸로 그 고통했던 것처럼 토니도 이게 숨겼는데, 그 내용이 이제 알게 되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테러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자를 잘 후리는 바람둥이 같은 건 인생인데, 그 여자 문제로 가슴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페퍼포츠의 경우는 초창기 정체를 숨길 때 아이언맨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다가갈 수 없었다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해피오건과 이어지는 걸 눈앞에서 봤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영화에서는 페퍼포츠하고 결혼을 하죠. 그리고 용의경이 주도함과 관계함은 악당 뺨치는 수준인데, 스파이더맨한테 새 갑옷을 갖다 선물해 줬는데 거기 기능에 몰래 이제 착용자 마비 기능을 갖다가 장착해 뒀대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뭘 할 때 이제 하나씩 여기를 자기를 위해서 해놓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아이언맨 스파이더 코스튬에는 스파이더 센서를 갖다 분석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버전업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 결과 스파이더 센서를 이제 자기 갑옷에 도입을 하고, 또 피터의 스파이더 센서를 또 무효화하는 기능도 또 도입을 해요. 그리고 옛날에도 파이어 파워에게 자신의 아머의 힘은 약하다고 뻥쳐놓고 방심시킨 뒤에 이제 상대 아머를 뜯으면서 페이크 따위 비응신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건 뭐 파이어 파워가 스타크 기업의 직원들을 공격하는 행태를 보여줘서 복수의 의미로 페이크를 친 면이 있죠. 이게 제가 설명을 하는데 사실 뭐 거의 내용을 갖다가 이게 좀 읽고 드리는 건데, 이게 영화하고 마블 코믹스 만화로 되는 거하고 내용이 굉장히 다르고, 또 다른 버전들이 많아요. 제가 이거는 제가 싫어서 그냥 뺐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캡틴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뭔 소린가 했더니, 얘가 이제 트랜스젠더가 돼서 캡틴하고 결혼한다는데 키스하는 씬이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이 내용은 그냥 제가 뺐어요. 그냥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 캐릭터에 대한 설명은 있지도 않은 캐릭터니까 의미가 없고, 어쨌든 그냥 공상에 나오는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해드려요. 제가 2008년도에 이제 그 아이언맨 1편을 보고, 이게 수트를 입고 나르는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 이후로도 아마 그 이후부터 마블 영화가 나오고 또 다른 영화가 나오면서 특수 효과 내지는 어떤 그 전투 씬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 히어로 캐릭터물을 갖다 보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 때 이제 뭐 장군의 아들 이렇게 딱 보고 나니까 가슴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게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나이 들어도 이런 아이언맨 음악 나오고 나는 거 이런 모습을 보면은 기분이 아주 굉장히 좋아서 최소한 3번 4번 이 정도는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마지막에 본 거에서는 영화에서 이제 죽죠. 이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죽는 길을 선택해요. 이제 영화관에서는 토니 스타크를 갖다 보지 못할 건데, 어쨌든 또 내용이 되면은 아마 다른 캐릭터를 갖다 설명할 때 토니 스타크의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는 나이도 들었고 좀 못 보던 캐릭터라서 그런가 했는데, 자주 보다 보니까는 또 매력이 있는 배우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제가 아는 분의 요청도 있고 해서 아이언맨을 그리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 뭐 내용이 별로 재미없으셨죠? 재미는 없어도 그림은 끝까지 한번 과정을 갖다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